자, 오늘은 신문기사 한번 봐보겠습니다. 모 투자 전문가님의 견해인데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느냐? 삼성전자 주력 산업은 모바일 반도체, 유기 발광 다이오드 세 가지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반도체와 OLED의 이익에 방점을 둔다. 그렇지만 삼성이 주도한 핵심 경쟁력은 하드웨어 혁신이었다.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서 앞서 나가는 핵심은 미세공정 기술이다. 그런데 미세공정 기술 진화가 내년 하반기에 끝날 것 같다. 미세공정 기술 종말의 최대 피해자는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 매일경제 신문기사네요. 전방위적인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 속에서 주력을 단순하게 모바일, 반도체, OLED라고 분류한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불과 몇 시간 전에 삼성전자 또 진격, 8나노 RF 공정기술 개발, TSMC와 미세공정 기술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성과를 엎치락뒤치락 내고 있다는 소식이 이렇게 계속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삼성전자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5억 개 이상의 모바일 RF 칩을 출시하며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미세공정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고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TSMC와 지속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데 미세공정 기술 진화가 내년 하반기엔 끝날 것 같다. 종말의 최대 피해자는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 살짝 갸웃하죠? 아니면 좀 성질 급하신 분들은 이 무슨 개소리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전문가님의 다른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전문가님의 투자 포트는 어떻게 될까요? 삼전 투자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종목은 볼 것도 없고 삼성전자 관련 포트만 한번 봐볼게요. 에셋플러스 코리아 리치투게더, 아우 깁니다. 펀드인데 이 전문가님의 투자 회사가 에셋플러스 코리아인 것 같고요. 또 리치투게더 펀드를 운용 중이신데 삼성전자는 단 한 주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1일 이 펀드는 삼성전자를 모두 판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공정 기술 개발의 종말을 예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큰 피해의 대상은 삼성전자일 것이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날짜는 신경 쓰실 거 없고요. 주가가 180만원, 190만원대 이상하죠? 네, 액분절입니다. 이 기사는 바로 삼성전자 주식을 액면 분할하기 전에 기사인 거죠. 보시면 2017년 6월 13일 기사고요. 또 미세공정 기술 종말의 최대 피해자는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측한 기사는 바로 6개월 전인 2017년 1월 10일자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투자 전문가님의 회사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180만원, 190만원대에서 지분을 모두 판 것으로 알려졌다. 액분전 180만원, 190만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다 처분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액분을 하고 난 후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는 이렇게 6월 11일 88,800원, 89,900원, 81,000원 언저리에서 빌빌거리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이렇게 74,000원 언저리에서 빌빌대고 있습니다만 액면 분할 전의 가격과 한번 맞춰 본다면요.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당시 주가에서 50으로 나누면 되죠. 50으로 나눠보면 36,000원. 즉 그 전문가님의 투자회사에서는 지금 기준 36,000원에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매도해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4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주가가 고점을 찍고 떨어져서 바보 병신같이 비실비실대고 있는 지금 시점 81,000원에서도 당시 4년 전 주가 36,000원 주가 대비하면 2.25배 상승, 투자 원금을 제하고 무려 125%의 순수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제가 늘 삼성전자 주식은 부동산과 같다라고 말씀드려오고 있는데 지난 4년간 그렇게 폭등했다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도 지난 4년간 78% 상승을 했죠. 당시 삼성전자 주가가 36,000원 할 때 그때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78%, 삼성전자 수익에 못 미치는 78%의 상승을 보였을 거고 그 폭등했다는 강남 상구의 아파트 역시 지난 4년간 그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지를 못했습니다. 비슷하죠? 한 78% 정도, 80% 정도가 상승을 한 거죠.
아무리 지금 꼬꾸라져서 횡보 하락으로 비실비실대고 있다고 한들 적어도 삼성전자 수익률은 그 진입장벽이 힘든 강남 아파트보다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보유세도 하나 없이 말이죠. 거기다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 투자자가 당시 36,000원에 매도하지 않고 지금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지난 4년 동안 주가 차익은 차치하더라도 배당 수익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익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과연 이렇게 예측을 하시고 36,000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전량 매도하신 이 전문가님은 투자를 잘 하신 것인가? 물론 유명한 투자 전문가이시고 당시 삼전을 전량 매도하고 다른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서 더 높은 수익을 내셨겠죠. 하지만 과연 이분의 예측은 옳은 예측이었을까요? 그건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의 판단에 맡기고요. 그 전문가분이 바로 아까 화면으로도 슬쩍 보였었던 바로 이분이신데요. 이렇게 2017년에 삼성전자의 미래를 예측을 하셨던 강방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회장님이십니다. 한국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기도 하신다는데요. 이분 털끝도 못 따라가는 백수가 감히 제가 이분을 디스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최근 매일경제신문에 4년이 지난 지금 반도체 산업 삼성전자 시대 전문다 강 회장 섬뜩한 예측이라는 기사가 실렸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한국의 워런 버핏으로 통하는 강방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회장 투자의 관점을 시리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경에서 시리즈로 이런 칼럼을 싣고 있네요. 자, 기사를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세계의 위대한 투자가 99인에 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측이 더욱 섬뜩하다. 자, 첫째 그 주된 내용은 삼성전자보다 다양한 반도체를 위탁받아 생산하는 그놈의 파운드리 전문기업인 TSMC가 유망할 것이다. 혁신기업은 자율주행 등 스마트 모빌리티에서 나올 것. 이걸 전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율주행과 스마트 모빌리티에서 삼전을 뺄 수가 있나? 아무튼 더 봐보겠습니다.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기업이 좋은 주식. 한국전력도 고객이 떠날 수 없습니다. 한전에 전기세를 내는 사람은 한전을 안 쓸 방법이 없어요. 갸웃해지는데요. 반도체 산업과 삼성전자 시대에 저문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이유는 삼성전자는 참 좋은 기업입니다. 삼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인 회사의 펀드에 시장 평균을 사지 말고 좋은 주식을 사서 더 많은 수익을 달라는 자신의 회사와 삼성전자가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16년에 삼성전자와 결별을 했습니다. 36,000원에 아까 다 매도했다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25배의 수익률이었죠. 그거보다 더 내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인텔의 시대가 지나갔다? 그 뒤로 반도체 관련 얘기가 쭉 있고요. 데이터 센터, 5G,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구도입니다. 수많은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처럼 전쟁터에서 싸우는 멋진 전사가 되지 말고 전사에게 무기를 파는 대장장이가 되라는 것이죠. 결국 TSMC네요. 그리고 카카오를 가장 믿을 만한 회사인 것 같다 라고 추켜 세우셨습니다. 네, 좋은 종목이죠. 퍼가 높긴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테슬라가 난리입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에서 중요한 길을 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기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분, 일론 머스크. 그리고 웃음, 저도 좀 웃기네요. 제법 긴 기사를 한 줄로 정리해보면요. 이렇게 한 줄이 되겠네요. 멋진 전사는 꿈꾸지 않고 어떤 전사와도 경쟁하지 않고 칼만 만들어주는 하청 대장장이 TSMC. 대장간은 늘 물 부족할까봐 걱정이죠. 고객이 쉽게 떠날 수 없는 한국전력, 그리고 카카오, 도지 아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이렇게 놓고 보시면 그분 회사에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 포트폴리오에 대한 킹리젓 가심이 나오네요.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엔 바로 이 종목들일 것 같은데 2016년에 삼성전자를 전량 매도하시고 그 이후로 계속 조금씩 삼전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측은 패시브로 하시는데 투자는 액티브로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얘기가 길어질 테니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TSMC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반론 아닌 의견을 드려보자면 최근 파운드리 시장 상황으로 TSMC에게 삼전이 뒤처지는 듯해 보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죠. TSMC의 점유율이 54%, 21년도에는 55%. 그 비중이 많이 차이가 나 보입니다만 삼전이 방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냉정하게 봐도
파운드리 시장만 해도 그래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시장에 뛰어든 것이 2017년입니다. 불과 4, 5년 만에 이렇게 UMC를 제치고 파운드리 시장 세계 점유율 2위로 올라선 것이죠. 메모리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반도체 모든 부분에 있어 삼전이 1위가 되길 바라는 마음과 우리네 빨리빨리 근성과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저는 어떤 분을 디스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 전쟁터에서 싸우는 멋진 전사가 되지 말고 전사에게 무기를 파는 대장장이가 되라 라는 말은 얼핏 누군가에게는 선택과 집중 또는 현명한 전략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짝 궤변에 가깝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많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삼전 입장에서는 TSMC에게 파운드리는 전부지만 삼성전자에게서 파운드리는 한 부분인 것이죠. 오늘 이 영상의 시작은 제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신 질문에서 비롯됐습니다. 포로징기스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백수님, 요즘에 이 뉴스가 이슈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뉴스들입니다. 백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강 회장이 삼전을 생각보다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삼전이 자동차 반도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크게 돈이 안 되니 참여를 안 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분명 삼전도 그 부분에 참여를 할 텐데 AI 부분 투자도 많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봤고요. 지금 이분 역시 질문과 함께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죠. 삼전이 자동차 반도체 못하는 게 아니죠. 돈이 안 되니까 여태까지 안 한 겁니다. 자율주행, 5G,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분명 삼전도 그 부분에 참여를 할 텐데,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이 삼전이 없으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삼전이 하만을 왜 인수를 했을까요? AI 부분 투자도 마찬가지죠. 삼전을 떠나서는 힘들어질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4, 5년 전 그분의 예측으로 본 지금의 삼성전자 현재는 어떻습니까? 또 지금 그분이 4, 5년이 지나서 반복되는 예측을 섬뜩하게 이렇게 내놨는데, 이 예측이 맞아 떨어지려면 부족한 백수의 입장에서의 내피셜이지만 삼성전자 연구소를 비롯한 삼성의 브레인들이 다 내가 우동사리가 되었을 때라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다른 기업들 날아갈 때 멀뚱멀뚱 삼전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다면 말이죠. 백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 생각이요. 그분은 그냥 4, 5년 전에 털리신 겁니다.